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60에 딸 하나 있는 엄마입니다. 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사돈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제 딸과 예비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저희 가족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집안은 피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딸이 결혼을 생각하며 교제를 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둘 사이가 나쁘지 않아 보였고 싸우는 것도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지겠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언제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 오게 되었네요. 저희 집에 인사를 온 예비사이는 딱 봐도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도 상당히 밝아 보이는 모습이 첫눈에 들어왔고, 제 딸이 좋아할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둘이 좋다는데 제가 뜯어 말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예비사위는 같은 직종업에 종사하고 있고 둘 다 능력이 좋은 편이라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죠. 보통은 같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대부분 이성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딸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지 둘은 대화도 잘 통했고 성격도 비슷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였어요. 저희 집에 인사 온 건 그냥 형식적인 절차인 것 뿐이지 남편도 그렇고 저도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모든 걸 신중하게 결정하는 성격인데 자기 인생을 맡겨야 할 배필을 고르는 중요한 일을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았을 거란 걸 누구보다 저희 부부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즐거운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좋은 말만 해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아끼지 않았죠. 둘 다 나이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 최대한 서둘러서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상견례 날짜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잡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의 결혼을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건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제 딸이 아닌 저에게 닥쳤습니다. 예비사위가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아무 조건 안 보고 결혼을 허락했는데 사돈 측에선 저와 남편을 문제 삼고 결혼을 반대하게 되었죠. 안색이 안 좋은 상태로 집에 들어온 딸의 입에서 아빠 엄마의 직업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사돈 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지 몰랐거든요. 정말 사돈분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너는 마음에 드는데 아빠 엄마의 직업에 흠이 있어서 결혼이 꺼려진다고? 지금 엄마가 너무 당황해서 말도 안 나오는데 사돈분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해도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 아빠 엄마 직업이 어때서? 식당에서 일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예비사이 집안은 어떤데? 우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체력이 좋은 집안인 거야? 사돈분들이 뭐라고 하시는데? 집안 전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서 결혼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다 대고 무슨 말을 더해.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부모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니까 상당히 불쾌한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게 문제가 되냐고 다시 되물으니까 흙수저가 금수저 하나 만든 것 뿐이지 집안 전체를 따지고 봤을 때 누가 봐도 흙수저 집안이라고 무시하시길래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미련한 짓인 것 같아 더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그 집에서 그냥 나와버렸어.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지는 몰라도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거든.
딸은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였어요. 제가 봤을 때도 확실히 사돈분들의 행동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딸의 말을 듣자마자 결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핸드폰으로 계속해서 예비사위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딸은 받지 않으려 했지만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드러나 보자며 통화하길 원했고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예비사위의 목소리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위를 집으로 다시 불러들였고 잠시 뒤 안 좋은 표정으로 저와 남편의 얼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자네를 정말 좋게 보고 있었는데 사돈댁에서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곤 정말 몰랐네. 식당에서 일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다고 우리 집안이 그렇게 못 사는 형편도 아닌데 고작 식당에서 일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야?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 솔직히 당황스러운데요. 저희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부터 표정이 변하셨거든요. 당연히 제가 옆에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식당 일 하시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실망을 안겨드려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경이와의 결혼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가 함께 해온 시간들도 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저희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고 이 결혼을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 건데 다른 의견으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저도 그만큼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님께서 저희 결혼을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그건 오빠 생각이지. 어머님이 하시는 말 다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서로 초면이면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거야. 오빠 어머님께서 우리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 식당 참모일 하는 우리 엄마가 못마땅하다고 하셨잖아. 내가 그동안 부모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두 눈으로 전부 다 봤는데 그런 식으로 무시를 하면 내가 이 결혼 하고 싶겠어? 오빠가 아무리 좋아도 결혼이라는 건 양가 집안의 축복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런데 한쪽 집안에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앞으로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끝은 뭐일 것 같아? 오빠랑 나랑 이혼밖에 더해? 나는 내 인생이 흠집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거든?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기 전까지 오빠의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볼 거야. 이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야.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오빠 집안도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은 지금 뭐 하시는데? 아버님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히 집안일만 하시잖아. 아버님이 의사라서? 정작 어머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못하신데 오빠랑 아버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기세 등등 하셔서는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으시면 오빠랑 아버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밖에 더 돼? 내가 전부 다 다시 바로 잡을 테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자. 세경이 네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런 식의 극단적인 행동은 우리 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야. 진심으로 나와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 서운한 것뿐이잖아. 내가 서둘러 해결하도록 할게. 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였어요. 자기 부모를 안 좋게 바라보고 있던 안사돈을 용서하고 싶지 않다며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예비 사위를 조금도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딸과 예비 사이의 안 좋은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군요. 사위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욕만 한 바가지 얻어먹고 집으로 돌아간 뒤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모든 걸 사위와 헤어질 자신이 있는지 대화를 시도했는데 속은 그렇지 않았는지 제가 질문을 던짐과 동시에 딸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사돈의 행동에 대해 너무 서운하다고 괴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당연하게 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저와 남편이 식당 일을 하는 걸 못마땅히 해서 결혼을 반대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그날이요, 딸은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고 있었지만 사위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상처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는 매듭이 계속해서 꼬여만 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눈물로 괴로워하고 있던 제 딸은 회사 일까지 지장을 주게 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졌는데 그건 예비 사위도 마찬가지인 듯 보였어요.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길 바랬지만 점점 더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자 사돈댁에서도 예비 사위가 걱정이 됐는지 저에게 연락을 취해 왔어요. 다짜고짜 약속 장소를 문자로 보내고 만나자고 하길래 저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처음으로 안사돈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만든 상황이니 어쩌겠어요? 수습도 제가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됐는지 세경이 어머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실 테니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제 아들과 세경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다. 이러다 제 아들까지 죽어나가게 생겼네요. 요 며칠간 회사를 못 나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빠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상황으로 유지가 된다면 나중에는 정말 회사에서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사돈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죠? 자기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누가 보고 싶겠어요? 금융회사가 장난도 아니고 둘 다 정말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제가 사돈 식당 일을 못마땅해 한다고 결혼을 반대하면 둘 중 하나는 결국 퇴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제 아들이 될까봐 매일 불안에 떨며 살고 있네요. 그러니 결혼 허락하겠습니다. 지금 둘이 헤어진 상태라는데 사부인께서 따님 잘 설득해서 다시 제 아들과 이어질 수 있게 연결 부탁드릴게요. 제가 실수한 건 인정할 테니 사돈도 그만 기분 풀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둘 다 비슷한 조건이고 앞으로 잘 살기만 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사돈께서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크게 만드셨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하겠네요. 제 딸 연봉 1억입니다. 사위도 1억이 넘는다는 걸 아는데 그럼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요? 제가 식당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셨어요? 일이 이 지경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건데 결국 이런 사태가 오고 나서야 사위가 회사에서 미끄러지기라도 할까봐 그게 아쉬워서 지금 저와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를 보며 말씀하신 태도가 제 딸을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거니 군말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실수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도 잘못을 인정하고 계신 것 같지 않으신데요? 이 문제는 저보다 제 딸과 푸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상처를 많이 받아서 헤어지자는 말까지 나온 마당에 저와 해결 본다고 달라지는 건 전혀 없으세요. 제 딸에게 사돈께서 먼저 손 내미시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신 건가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 딸의 마음에 상처를 낸 부분에 대해 먼저 어루만져 주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걸 얻으시려면 당연히 그만큼 많은 부분들에 대해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할 말 끝났으니 일어나 보겠습니다. 안사돈은 상당히 불쾌하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봤자 똑같은 말만 반복될 것 같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네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굳이 아쉬운 소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사돈이 제 딸과 약속을 잡게 되었고 결국 진심으로 사과를 하신 뒤 결혼까지 허락한다는 말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죠. 그렇게 제 딸과 예비 사이의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왔고 예정대로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더군요. 상견례가 별거 있나요? 그냥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좋은 말 주고받으면서 시간 때우다가 돌아가면 되는 거죠. 이왕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 거라 저도 사돈 어른의 집안을 안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생각한 기준에 사돈 집안이 부족했던 것 뿐이고 그걸로 인해 세경이가 서운하게 받아들인 것 뿐이죠. 얼마 전에 세경이와 따로 만나서 많은 대화를 주고받긴 했는데 둘이 좋다면 저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도 안 좋아지는 상황을 바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면 세경이와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서 몇 년간은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어차피 나중에는 분가를 하게 될 테지만 결혼하고 나서 바로 떨어져서 산다면 아들을 끼고 살았던 제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자는 게 아니라 2, 3년 정도면 적당할 것 같거든요. 그 사이 아이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어차피 도움도 받아야 하니까 아이의 눌러붙어 살아도 되고요. 제가 원하는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사돈,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제 딸에게 따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는 듯 싶은데요. 결혼을 허락하셨으면 당연히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부모는 뒤에서 지켜봐야 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게 해줘놓고 왜 자식들을 품에 끼고 살으려 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네요. 반대로 제가 사위를 집안으로 들인다면 사돈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받아들여 주시겠나요? 둘의 결혼을 허락하자는 자리이고 앞으로 서로에 대해 좋은 말들만 해줘도 모자랄 시간에 사돈의 발언은 지금의 상견례 자리의 분위기를 흐릴 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니? 저희 엄마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같이 살아갈 순 없어요. 그건 저도 불편하고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따로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신혼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을 뿐더러 저는 오빠와 마음 편히 생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 의견에 모두가 반대를 한다는 거네. 내가 좋게 얘기한 건 눈치껏 행동하라고 얘기한 건데 들어주지 않겠다는 건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와 같은 거 아니야? 양보를 어느 정도 했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왜 내 의견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되면 나도 결혼 허락을 할 수가 없지. 평생을 함께 살자는 것도 아니고 고작 2, 3년 함께 지내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됐다.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
식당에서 참모나 하는 사돈이 못마땅한데도 받아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이제 다 필요 없으니까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제 딸이 사위와 결혼을 하고 사돈댁에서 함께 살지 않겠다는 말에 또다시 분노했고 결혼을 반대하면서 상견례장이 떠나갈 정도로 언성을 높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은 생각만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예비사위는 자기 엄마의 모습을 보며 많이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제 딸도 어이가 없다는 듯 사돈을 쳐다보고 있었죠. 남편도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희 가족 모두는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며 상견례장에서 나오려 하는데 묵묵히 말수를 아끼고 계신 사돈 어른이 저희를 멈춰 세우셨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셨어요. 제 안사람이 많이 부족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저는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생기니 저도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네요. 조만간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부터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사돈분들 가신다니 배웅해 드려야지. 아빠는 엄마와 따로 대화를 좀 해야 할 것 같으니 나중에 집에서 보도록 하자. 사돈 어른은 안사돈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희는 결국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가 저희 집까지 뒤따라와서 또다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 거라며 더 이상 사위가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불쌍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는데 또다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니 저희도 많이 지치게 되더군요. 남편은 사위에게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고 많은 위로를 해주며 힘을 실어 주었네요. 안사돈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전혀 없었겠죠. 상견례가 엎어졌으니 결혼식도 자연스럽게 없던 일로 되어가게 되면서 딸도 더 이상 미련이 없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온 딸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예비사위와 나눴던 대화 내용에 대해 들려주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돈 어른이 예비사위와 제 딸의 결혼을 허락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켰는데 안사돈은 받아주기 싫다며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며 며칠째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까지 저희 가족이 싫은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도 사람인지라 참는데 한계를 느끼셨고 혼자서 고집을 부리는 안사돈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는 소식을 딸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어요. 사위는 이런 안 좋은 집안 분위기 속에 제 딸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고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던 건데 사돈의 행동이 질려버린 딸은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며 더는 관계 발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확실하게 마음을 정리한 걸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알려준 딸은 두 번의 경험 끝에 단단해졌는지 빨리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지만 예비사위는 그렇지 못했는지 현실을 받아들이길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던 사돈 어른께서 그동안 안사돈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 많이 질려하셨는지 사돈 어른 몰래 투자를 하다가 사기까지 당했던 이력들도 참아왔었는데 아들 결혼까지 망치려는 행동들에 참지 못해 폭발하셨고 더는 같이 살기 힘들다며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딸은 이미 끝냈고 더 이상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사돈분들께서 이 문제로 의견 차이가 심해졌고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깊어졌는지 결국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다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행동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도 모자라 가정까지 무너뜨리게 만들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죠. 그런데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자 안사돈이 제 딸의 회사에 찾아가 난리를 피우게 되면서 경찰서에 있다는 말에 급하게 딸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딸은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안사돈은 제 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경찰서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었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저희는 사이가 보였던 행동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합의를 한 다음 사돈댁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안사돈과 이혼을 했으니 언제나 길은 열려 있다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은 너무 크게 되어서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사이는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죠. 저희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시 자리를 잡고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꽤 큰 회사에 저희 부부가 입찰에 성공을 해서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계약하게 되었고 인원 충당을 위해 주방에서 일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안사돈이 쭈뼛거리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영양사님, 이번에 주방에서 일하시겠다고 면접을 오신 분이세요. 주방 일이 서툴다고 하시는데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셔서 일단 모셔왔거든요. 면접 보시고 결과는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화 나누세요. 아니, 어떻게 사돈이 여기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긴 회사 내에 있는 구내식당인데 일반 동네 식당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그쪽이 어떻게 이런 구차한 곳에 면접을 다 보러 오신 거죠? 이혼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재산이 꽤 많으셨을 텐데 무슨 문제가 생기신 건가요? 주방 일을 하시겠다고 면접까지 보러 다니시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주방 일도 안 해보셨을 텐데 웬만하면 다른 일을 알아보시지 그러세요. 저는 받아줄 생각이 없네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희 남편이 그동안 제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다며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느껴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고 사돈이 하시는 식당 일을 한 번 저도 경험해 보라고 해서 면접을 보게 된 건데 여기에서 사돈을 만나게 될 줄 몰랐네요. 한 번만 받아주세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이가 봐야 한다고요.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사돈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일은 벌써 지난 일이고 이미 1년이나 흘러갔는데 저만 아직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대로 평생 살고 싶지 않아요. 사돈께서 저를 한 번만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일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세상 참 좁다고 이런 곳에서 사돈을 다시 만나게 될 줄 전혀 몰랐습니다. 주방에서 일한다고 무시할 땐 언제고 제 앞에 나타나 면접을 보러 온 사돈의 모습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네요. 들어보니 이혼을 할 때 얼마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도 전부 잘못된 투자로 탕진하게 되면서 생활이 궁핍해지자 다시 사돈어른과 재결합을 하고 싶다며 받아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돈이 저희를 무시한 직업에 대해 경험을 해보라며 지시를 내려서 움직이곤 있지만 사람의 본성이 어디 가겠나요. 제 딸과 사이의 결혼을 막아서고 눈물을 쏟게 만들었으면서
정작 본인은 살겠다고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안사돈을 보고 있으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더 이상 연관도 없는 사람인데 한 공간에 있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습니다. 새해에 입찰을 받아서 앞으로 몇 년간 활동해야 될 구내식당에서 사돈과 부딪히다 보면 분명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겠죠. 남편도 받아주지 말라고 하네요. 날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대가에 대해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 이런 사람을 사돈으로 맡게 되신다면 절대 결혼을 반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힘들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새해에도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 남편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아왔었는데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 현재 남편의 상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말이 15년이지 일수로 따지면 5,475일을 얼굴 보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원래 일반 회사원이었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이 함께 식당을 운영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일손을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은근히 눈치가 보이고 나중에 물려주신다는 시부모님의 말에 저도 어느 정도는 식당 운영 방법을 배워야 힘들지 않다면서 저를 설득시키셨죠. 제가 살면서 식당에서 장사를 하게 될 거라곤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었지만 그래도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딸 둘 낳고 환경에 맞게 육아와 식당 일을 병행하면서 정말 땀 흘리며 삶을 보내왔었는데 시부가 음식 배달을 나가시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시는 불행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 집안의 제일 큰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서 저희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었어요. 장례가 끝이 나고 남편의 태도는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었죠. 결혼을 해도 철이 덜 들어서 언제나 시부에게 욕을 먹고 살면서 항상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잡아주셨지만 더 이상 시부가 곁에 없어지니 남편은 고피가 풀린 듯 안 좋은 행동들을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시모도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었어요. 매일 시부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던 남편이 눈에 가시 같은 시부가 안 계시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었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쳤었어요. 술을 먹어도 곱게 먹으면 되는데 꼭 옆 테이블 사람과 시비가 붙었었죠.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노름은 당연했고 술집 여자들과도 거침없이 놀면서 시부에게 억제당했던 걸 해소라도 하는 듯 망나니처럼 행동을 해왔었죠.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상황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직원이 있어도 시모 혼자 관리하는 건 역부족이었고 저도 딸이 둘이나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그동안 손발을 맞춰왔었고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이 많았는데 남편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놓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다시 자리를 잡아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저는 묵묵히 남편을 기다려주며 현실에 놓인 일부터 처리하기로 했었죠. 그렇게 피눈물 쏟으며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 벌써 40대 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살아왔었고 딸들도 머리가 어느 정도 커서 그런지 자기 아빠를 창피하면서 거리를 두었어요.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고 싶지 않아 남편에게 몇 번이나 하소연을 했었는데 변하지 않는 모습에 저도 조금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뿐이겠지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더니 한 달이 넘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식당 일을 도우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시모도 그렇고 저도 그런 남편을 보고 있으면서 무언가 심경에 변화가 온 것 같다며 좀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 남편은 한 달이 지나 3개월 동안 한결같이 식당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시부가 살아 계셨을 때 보여주었던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건지 남편이 또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왜 변화가 왔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활 하는 것도 지쳤고, 질려서 좀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집안일 좀 신경 쓰겠다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 그렇게 해준다면야 우리야 너무 좋지.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동안 우리가 당신이 제자리로 돌아오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이제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정말 다행이다. 나는 당신이 하루 이틀 도와주다가 또 그만둘 줄 알았는데 벌써 3달째 식당 일에 신경 써주고 있잖아. 당신 도움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되는지 알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라고. 나는 집안의 가장이고 우리 엄마와 당신이랑 애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 뿐이지. 솔직히 계속 신경 쓰고 있었어.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 배달 다녀올 테니까 당신이 홀 좀 봐줘. 남편의 행동은 당연한 건데 그동안 삶이 너무 힘들었었는지 조금의 변화에도 너무 고마웠었어요. 한 사람이 집안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고 시모와 저도 한층 밝아진 얼굴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애들도 아빠가 갑자기 이상해졌다며 적응을 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자상해진 아빠의 모습이 싫게만 느껴지지 않았는지 어색한 미소를 띠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저희 가족은 남편이 완전히 마음을 바로잡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얼어 있었던 마음이 녹게 되었어요. 그토록 바라고 꿈만 같았던 삶이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항상 방심할 때 또다시 일이 터질까봐 불안한 마음도 함께 공존했었지만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이 가족과 함께 외식도 자주 데리고 가고 시부가 세상을 떠난 뒤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 없었는데 남편의 도움으로 여기저기 좋은 곳도 구경할 수 있었어요. 이런 사소한 행복이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까지 흐르더군요. 그만큼 간절히 원했던 삶이 저에게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 같아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많은 걸 원했던 건지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고 저희 가족은 엄청난 배신감에 피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겪어왔던 남편의 행동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동안 즐거웠지? 나도 사람인지라 양심은 있어서 당신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거든. 그래서 좋은 추억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6개월간 당신을 위해 봉사를 한 거야. 그토록 바라던 삶이었는데 한 번쯤은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배려해줬으니까 당신도 이제 애들 데리고 그만 살 길 찾아가는 게 좋겠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뭐 잘못 먹었어? 그동안 즐거웠다니. 나랑 지금 끝내자는 건 아니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야.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나도 가식적인 모습으로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적당히 해줬으니 그만 미련 버릴 수 있잖아? 언제까지 빈대처럼 붙어 있을 건데? 나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 당신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저급한 행동은 단 한 번도 한 적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당신이랑 깔끔하게 이혼하고 정식으로 고백해야 그 사람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뒤가 깔끔해야 나를 받아줄 것 같아서. 이런 느낌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를 만큼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내가 무작정 당신이랑 이혼을 하는 것도 참 미안하더라고. 그동안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뼈 빠지게 일만 해왔는데 조금의 감정도 없이 내치는 건 나도 조금은 미안해서 추억 하나 정도는 만들어줘야 괜찮을 것 같아 너한테 시간을 투자한 것뿐이야. 당연히 이혼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지만 당신한테는 꽤 좋았잖아? 언제 이런 감정 느껴보겠어. 그래도 내가 너 데려왔는데 남편 역할은 한번 해줘야 나도 찝찝한 느낌 없앨 수 있고 너도 내가 좋았던 남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딱 여기까지만 하자. 애들은 당신이 키우고 양육비는 걱정하지 마. 원하는 조건은 웬만해서 맞춰주도록 할게. 당신은 그냥 나랑 이혼만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최근 6개월간 당신은 나와 이혼을 하려고 보인 행동들이었단 말이야? 그동안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만 해왔는데 바로 내치기는 미안해서 잠깐 놀아준 것뿐이었어? 차라리 이럴 거면 아예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이혼하자고 하지. 애들한테는 왜 그런 행동을 보인 거야? 맨날 아빠가 지금만 같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살면서 애들과 여행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그래서 좀 잘해준 것뿐이야. 좋은 아빠였다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앞으로 살면서 그 기억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나쁜 아빠보다 그래도 좋은 아빠로 남는 게 낫지 않겠어?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네가 지금 우리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다른 여자한테 고백하고 싶어서 나한테 잘해주고 이혼하겠다고? 정말 너처럼 나쁜 놈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을 거다. 그런데 6개월간 당신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면서 실수한 부분이 하나 있네. 나 지금 임신했어. 오늘 가족들 전부 모여서 외식할 때 얘기하려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당신한테 먼저 털어놔야 되겠네. 이제 어쩔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아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당신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게 생겼어. 애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줘놓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아이한테는 아빠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야? 어쩜 당신은 모든 것들이 전부 쓰레기인 거야? 이럴 거면 왜 나를 선택했어? 당신만 안 만났어도 이렇게까지 살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내 인생 책임져. 지금 임신을 했다는 거야? 이건 나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인데. 어쩔 수 없네. 뱃속에 있는 아이 것까지 양육비 쳐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인생이 그런 걸 어쩌겠어.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안 그래? 저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남편과 저와의 대화를 시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려다가 전부 다 듣고 있었고 그 뒤에는 애들까지 있었습니다. 시모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달려와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습니다. 애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 아랫배에 심각할 정도로 통증이 생겨
소파에 주저앉아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데 더 이상 남편과 싸울 것도 없을 것 같아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저를 부추기며 방으로 들여보낸 뒤 남편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절대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굳혔는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면서 다른 사람과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시모도 많이 놀라셨는지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고 집안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죠. 아무것도 바란 것 없이 그저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얻지 못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6개월간 보였던 모든 행동들과 자상한 웃음들은 이별을 위한 준비였다는 게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며칠 뒤 한쪽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이혼 서류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사인해 주었어요. 남편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지 바로 사인한 저를 보며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죠.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어요. 함께 살아온 세월이 서류 한 장에 서명하면서 모든 게 끝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일을 하고 있자 남편이 그런 저를 보더니 당황했는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집안과 상관도 없는데 왜 식당에 붙어 있는 거야? 당장 안 나가?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고. 무슨 계획?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이혼해 줬잖아. 나는 이제 가족으로서 식당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직원으로서 사장님한테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당신이 나한테 주는 양육수당으로는 애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뱃속의 아이도 한창 자라고 있어서 음식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사장님이 내가 걱정된다고 한동안 곁에 있어주길 바라시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 소개해 준다고 했는데 제 말을 안 들으신 거예요? 너 당장 안 나가.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 사이도 아닌데 내 인생 말아먹을 작정이야? 당신은 내 인생 말아먹다 못해 짓뭉개 놨는데 나는 당신이 잘 되길 바라야 하는 거야?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어. 어차피 남남이라 더 이상 주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겠다는데 당신이 나를 막을 필요는 없잖아?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당신의 인생에 참견할 테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보세요? 네, 수혜 씨. 저예요. 오늘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아무래도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내일 제가 좋은 곳에 데려갈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누가 먼저 무너지고 싶은지 보고 싶은 거냐고. 직원 주제에 지금 멀뚱히 서서 뭐하고 있어? 빨리 일 안 해? 너 정말 갈 때까지 갈 작정인 거니? 요즘 얘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아? 산부인과에 가니까 유산기가 있다고 하더라.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너 때문에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굳이 오지 않겠다는 거 억지로 데려와서 밥 좀 먹이려고 하는데 너는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려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유산기 핑계로 남의 식당에 와서 편히 놀고 먹고 가겠다는 거야? 내가 그 꼴 볼 것 같아? 밥값은 하고 가야지. 가서 불판이나 닦아. 아랫배의 통증이 멈추지 않아 최대한 휴식을 취했지만 상태가 더욱더 안 좋아져서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유산기가 심하다며 스트레스 받는 일을 자제하고 절대 안정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시모는 밥 한 끼 먹이겠다고 식당에서 이것저것 몸에 좋은 음식을 내어주셨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들게 입에 넣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온 거였어요. 시모도 워낙 정신이 없던 터라 남편이 그날 식당에 여자를 데리고 올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왔어야 했는데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똑같이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사태가 심각해지고 말았죠. 남편은 유산기가 있다는 저를 조금도 배려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자기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에 분노하고만 있었죠. 그렇게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던 도중에 남편이 유산기 핑계로 편히 놀고 먹냐며 밥값은 하라고 주방에 있던 불판을 저보고 닦으라면서 저를 발로 밀었고 그 순간 중심을 잡지 못한 저는 넘어지면서 아랫배에 엄청난 충격이 전달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불판 닦기 싫어서 깨부린다고 웃고 있었어요. 시모는 그런 남편을 보며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시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급하게 조치를 취했지만 뱃속에 있던 아이도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결국 제 품에서 멀어지고 말았네요. 몇 달 동안 뱃속에서 자라던 아이를 떠나보낸 제 마음을 모르는지 병원으로 쫓아온 남편은 오열을 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왔어요. 원래 유산기가 있었다며. 걔는 원래 갈래였던 거야. 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뽑아내고 있어? 당신도 솔직히 많이 버거워했었잖아. 안 그래? 40대 중반이 넘어서 아이를 가진다는 게 미련한 거야. 나도 얼마나 부담스러웠는데. 양육비는 굳어서 다행이네. 지금 애들이야 5년 정도만 있으면 성인이라 크게 부담이 없는데 뱃속에 있던 아이는 내가 20년 동안 양육비를 책임져야 하잖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끔찍했는데. 시기가 좋지 않았던 것 뿐이야. 대신 병원비는 내가 대신 내줄게. 그게 아빠로서 할 말이야? 뱃속에 있던 아이는 당신 아이 아니었어? 어떻게 남보다 못한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동물들도 자기 새끼 잃으면 울부짖는데 당신은 차라리 잘 됐다고? 나는 절대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법적인 절차대로 당신을 상대할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을 받길 바래. 그리고 우리 2번 다시 엮이지 말자. 무슨 이깟딜로 법을 따지는 거야? 쓸데없는 데에 힘 빼지 말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시모는 남편을 붙잡고 당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라며 못 나가게 막았지만 남편은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시모는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고 결국 태어난 저는 남편에게 죄를 물기 위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받게 되면서 임신을 하고 있던 저에게 보인 행동들이 의도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많이 달라졌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식당에 있던 손님들 중 단골 손님들도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증인이 되어주셨고 핸드폰으로 손님들이 촬영한 영상들을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점점 문제가 커지자 불안해진 남편은 저와 좋게 합의를 보기 위해 꽤 많은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듣고 있는데도 너무 어이가 없어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랑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얼마인데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혼해서 남남이라지만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할게. 그런데 정말 실수였다니까. 남들 말은 절대 믿지 마. 나랑 합의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두 번 다시 안 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얼마를 원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 줄게. 내가 이 나이에 감옥에서 썩어야 되겠어? 그렇게 되면 애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목소리 높이면서 난리를 치더니만 점점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심적으로 많이 불안한가 봐. 감옥에서 썩고 싶지 않으면 평소에 잘하지 그랬어. 당신이 이런다고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될 거라 생각해? 내가 징역을 살게 되면 식당에 있는 우리 엄마는 어떡해? 그것도 생각해줘야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 아, 이번에는 효심 가득한 아들로 변하시겠다? 그런데 이거 어쩌지? 어머님도 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 뭔지 알아? 당신한테 보여주려고 가지고 온 등기야. 이 안에 서류를 보면 어머님이 그동안 힘들게 운영하셨던 식당을 나한테 명의 이전하겠다는 서류거든. 내가 하도 받지 않으려 하니까 어머님이 이 서류를 등기로 붙였더라고. 당신이 한 행동들과 그동안 내가 며느리로서 인생을 바친 거에 대해 보상이라며 주신 서류야. 내가 서명하는 순간 당신에게 주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기야, 인생을 개차반처럼 살아온 당신에게 식당을 맡기는 것보다 나한테 물려주시는 게 훨씬 더 마음이 놓이시겠지. 당신한테 넘어가면 당장 팔아서 사리사욕에 채울 거 아니야? 그건 건들지 마.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기로 했던 거라고. 네가 뭔데 우리 식당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내가 좋게 얘기할 때 너도 적당한 선에서 끝내. 알겠어? 우리 집안이 그 식당을 얼마나 힘들게 이끌어왔는데 너까지 꽤 감히 가져가겠다고? 당신 빼고 모두가 힘들게 이끌어온 식당이지. 힘들게 벌은 돈 당신이 그동안 다 빼가서 흥청망청 쓰지 않았어? 내가 식당 주인이자 아들이니까 당연한 권리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식당은 절대 건들지 마. 내가 만약 징역을 살고 나왔는데 식당이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이 바뀌어 있던지 처분이 되었다면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어. 내 인생을 이렇게까지 망쳐놓고 당신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평생을 불안 속에 떨게 만들 거야. 저는 시모가 저에게 주신 식당의 명의 이전 서류에 사인을 했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제 치맛자락에 매달려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자기가 힘들여 벌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식당이 없어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징역을 받고 올 테니 식당은 제발 놔두라며 돈 날 구멍이 없다고 앞으로의 삶을 걱정하고 있었네요. 결국 남편과는 조금도 합의하지 않았고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죄를 물어 징역 3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에게 건네주셨던 식당 명의 이전 서류는 저 혼자 소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다시 시모에게 돌려드렸어요. 제가 받으려 하지 않자 시모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셨고 식당을 처분한 다음 그 금액을 저에게 주셨어요. 앞으로 애들한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받아주길 원하셨고 시모는 그날 이후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아들의 얼굴을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저 또한 지금 현재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혼자가 되어버리신 시모가 걱정이 되네요.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세월이 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셔서 불안하기만 합니다. 연락처까지 바꾸셨는지 전화도 받지 않으시네요. 만약 시어머니께서 제 사연을 보신다면 저에게 연락 한 통 주셨으면 좋겠어요. 애들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눈물이 아닌 웃음이 가득한 삶이 펼쳐지길 바랄 뿐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개차반 같은 성격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힘들게 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징역을 3년밖에 안 받았다는 게 너무 분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혹시 저처럼 배우자 때문에 힘든 삶을 버티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루빨리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소중하니까요. 언제나 행복하시고 가족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정신없던 한 해가 지나가고 2022년이 다가왔네요. 많은 분들께서 새해가 되면 목표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실 텐데요. 저 또한 그래왔고 지금도 작년과 변함없이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바뀐 건 없지만 분명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남편과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이 사람과 함께 지내는 시간 동안 정말 행복했고 앞으로 남은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목적으로 인사를 드리고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처음 보자마자 하루빨리 결혼식을 진행하길 원하셨죠. 시부모님 두 분 다 너무 밝으신 성격을 가지고 계셔서 저와도 잘 맞는 것 같아 앞으로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까지도 걸림돌 하나 없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올린 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고 눈앞이 캄캄해서 삶에 대한 희망까지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최근 3개월간의 기록을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겪었던 시간들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결혼하고 최근 한 달은 정말 행복했었어요. 제가 꿈에 그리던 삶이었고 눈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앞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좋은 사람이고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저 또한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시댁 집안이 못 사는 형편은 아니라서 금전적으로는 부유한 편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저를 아껴주시던 시부모님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도 얼굴빛이 어두우셨고 뭔가 불만이 가득해 보이셨죠. 처음 겪어보는 분위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요즘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아버님도 그렇고 평소와 분위기가 너무 다르셔서요. 제가 혹시 아버님 어머님께 실수라도 한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저 왔는데 별 말씀도 없으시고 걱정돼서요. 네가 애니? 딸처럼 대해줬다고 해서 얘가 아주 시부모를 지 부모처럼 생각하고 있네. 너는 시댁이 편하니?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앞으로 조심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단 한 번도 아버님, 어머님을 저희 부모님처럼 편하게 생각한 적 없어요. 항상 조심하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려고 노력했는걸요. 그래서 서운하다 이거니? 네가 내 아들과 결혼을 했고 이제 정식적으로 며느리이면 품위 있게 행동을 해야지. 아직까지 연애 때의 분위기를 버리지 못한 거야? 우리 집안이 그렇게 가벼워 보이디? 결혼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야? 아니면 원래부터 눈치가 없는 거야?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행동해야지. 어떻게 된 게 품격도 없고 하는 짓도 왜 이렇게 싸 보이는지. 누가 보면 술집 여자인 줄 알겠네. 연애 때나 어머님이 먹히는 거지. 정식 며느리가 됐으면 남들 시선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술집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냐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어? 너한테 싼 티가 흐르다 못해 넘쳐 보인단다. 적은 나이도 아니고 40을 바라보는 나이나 돼서 자기가 20대인 것 마냥 행동하면 되겠니? 네 직업에 맞게 처신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사람의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어딜 갈 때마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내 속이 좋겠니? 이런 기분에 무슨 저녁을 먹겠어? 입맛도 싹 가셨다. 다음부턴 집에서든 밖에서든 나한테 앵기지 말고 거리를 두고 걷도록 해라. 그리고 옷차림도 웬만하면 정숙하게 입도록 하고 한 번만 더 살갑게 굴면 눈물을 쏙 빼놓을 줄 알아. 시부모님의 거침없는 말투와 표정들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분명 결혼 전에는 살갑게 다가가는 제 성격이 마음에 들고 집안의 분위기를 살린다며 좋아해 주셨었는데 갑자기 변하신 모습으로 저를 대하셔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시부모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계시다면 그것 또한 고쳐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뱉기보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모는 시댁에 온 지 1시간도 되지 않은 저희 부부에게 이런 분위기로 얼굴 보며 같이 식사할 수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길 원하셨어요. 남편도 안 좋은 분위기를 살피는 듯 저에게 돌아가자며 눈치를 줬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집에 가는 동안 차 안에서 너무 서러워 닭똥 같은 눈물을 쉬지 않고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결혼 한 달 만에 시부모님께 상처되는 말들을 듣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해서 너무 서러웠던 것 같아요. 남편도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남의 시선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네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도 서운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날 이후 시부모님과 만나는 자리가 생기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신경에 거슬리지 않게 거리를 두고 말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한 뒤에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너무 달라져 버린 시부모님의 무뚝뚝한 모습은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어요. 제 성격이 원래 밝고 부침성이 좋아서 남들보다 정을 빨리 붙이는 편인데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제가 애초부터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원래 성격을 억누르고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 결혼 생활에까지 지장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성격은 제 말을 들어주는 편이라서 말을 하지 않으면 거의 입을 열지 않는데 그런 성격 자체가 어느 순간부터 싫게 다가오더라고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어떻게 된 게 내가 말을 붙이기 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요즘 나 너무 우울해. 내가 최근 들어 일 때문에 많이 바빠서 당신을 제대로 신경 못 써서 서운한 거야? 그런데 나도 워낙 할 일이 많잖아. 이런 건 이해해 줘야지. 당신이 요즘 우리 부모님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같은데 당신이 좀 이해해 줘. 뭘 이해해 달라는 거야?
이게 사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다고. 시부모님 얼굴 뵙고 싶지도 않아. 어떻게 결혼 전과 후가 이렇게까지 다른 거야? 결혼 전에는 내가 너무 이쁘다고 살갑게 대해주시더니 지금 봐봐.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나한테 눈 한 번을 마주치지 않으셔. 조심스럽게 말을 붙여도 대충 대답하시고 더 이상 말도 안 하시잖아. 원래 좀 무뚝뚝하신 걸 어쩌겠소. 남들 시선이 중요하시다잖아. 당신도 너무 기분을 업시키지 말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줘봐. 솔직히 내가 봐도 당신 너무 정신없어. 나는 오히려 지금이 딱 좋아 보이는데? 너무 말이 많아도 수준 낮아 보이잖아. 뭐? 수준이 낮아 보인다고? 지금 말 다 했어?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제는 당신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알면서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할 거야?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 후회라도 한다는 거야? 나 좋다고 따라다닐 땐 언제고,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끝났다 이거지? 정말 당신한테 너무 서운하다. 남편은 듣기 싫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결혼 한 달이면 깨가 쏟아질 시기인데 이건 누가 봐도 결혼 10년 차는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리 연애를 오래 했다 해도 상대방의 예의가 아닌 행동을 보인 남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하게 되었어요. 연애를 했을 때는 저를 아껴주고 뭐든 다 해줄 것처럼 행동하던 남편이었는데 예전과는 너무도 달라진 모습에 앞으로 함께 걸어가야 할 삶이 눈앞에 캄캄할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2달째가 되었을 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오지 않길래 그래도 남편이라고 걱정되는 마음에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뒤 문자 한 통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남편이 시댁에 있는지 그날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댁에서 자고 간다며 다음날 보자는 한마디 하고 아무런 연락도 주지 않았어요. 제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남편 멋대로 하는 행동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나 받지 않았고 시부께도 전화를 했는데 똑같이 받지 않으시더군요. 시댁 식구들 전부 다 저를 무시하는 행동을 참을 수가 없어 짐을 챙기고 시댁으로 향하려고 집 밖을 나서려는 순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도 이미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라 좋지 않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야? 내 아들이 분명 얘기했을 텐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전화를 수십 통이나 한 거야? 어머님, 지금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한마디 말도 없이 문자 한 통 보내놓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왜 어머님 댁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건지 말도 해주지 않았잖아요. 내 아들이 오래간만에 부모와 함께 지내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니? 너도 사돈댁에서 자고 올 때도 있잖아. 제가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이랑 같이 가서 하룻밤 자고 온 적은 있어도 저 혼자 개인적으로 행동하진 않았어요. 이 문제는 이해를 떠나 부부로서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요. 제 말이 틀렸나요? 너 지금 시애미가 얘기하는데 목소리 높여서 대들고 있는 거니? 이제야 본성이 나오는구만. 사람은 평생 알아가도 모른다더니만 그 말이 너한테 딱 맞는 것 같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들 2번 다시 못 볼 줄 알아. 우리가 큰 돈 들여 신혼집도 큰 집으로 50평짜리 마련해 줬는데 너는 고작 혼수 8천밖에 안 했었잖아? 솔직히 나는 그때부터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거든. 우리 집을 뭘로 알고 혼수를 8천밖에 안 해? 최소 몇 억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갑자기 그 말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혼수 8천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럼 그 자리에서 혼수 가지고 난리 쳐주길 바랬다는 거야? 다 내 아들 생각해서 거기까지 한 거는 생각 안 하니? 좋게 좋게 봐주면 너도 눈치껏 행동을 해야지. 어디서 집안의 가장인 남편한테 오라가라 명령이야. 나중엔 머리 위로 받고 올라서겠다. 됐고, 너랑 목소리 높이면서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끊어야겠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 아들 얼굴 볼 생각 하지 마라. 너처럼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서로 봐봤자 좋은 말도 안 나오잖아? 내 아들 돌려보내면 너는 분명 또 사람 들들 볶으며 나불나불 거리겠지. 내 말이 틀렸어? 이런 내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던지. 그게 싫다면 내 기분 풀릴 때까지 잠자코 있어라. 알겠니? 나는 너에게 결정권을 준 거야. 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 넓은 집에 너 혼자 살던지 둘 중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다. 내 아들도 결혼한 걸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니? 시모의 억지가 저를 미쳐버리게 만들었어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까지 생각지도 못한 돌발 행동을 저지르니 제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정말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2달 만에 이렇게까지 위태로워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던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아침 일찍 남편에게 시댁으로 가고 있다는 문자 한 통 남기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남편을 향해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만 끝내고 싶은 건지 확실하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멋대로 하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몰랐어. 미리 알았더라면 결혼은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야. 나도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란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부모님도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셔. 너도 그럼 들어와서 살면 되겠네. 50평짜리 집에서 뭐하러 혼자 버티고 있어? 그 집도 조만간 처분할 생각이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나야 편하지. 요즘 몸도 힘들어서 가정부 하나 드릴까 했는데 그 자리 네가 들어오면 되겠다. 결국 이런 거였어요. 제가 어머님 댁에서 함께 살길 원해서 그런 거였네요. 이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결혼한 제가 어쩔 수 없이 들어와 살게 될 걸 예상하신 건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그럼 여기서 끝내는 거지. 나는 내 아들을 옆에 끼고 살 건데 너도 좋아서 결혼했으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줘도 되잖아. 제가 봤을 때 방법이 틀린 것 같은데요. 안 좋아진 감정 상태로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누가 좋다고 들어오겠어요. 당신도 생각이 이렇게까지 짧을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다. 결혼 3달 만에 갈라서게 될 줄 몰랐는데 확실하게 정 뗄 수 있겠네요. 남아있던 좋은 기억까지 오늘 어머님 댁에 던져버리고 가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람과 이혼하는 게 저에게도 이득이겠네요. 그렇잖아도 너 온다고 하길래 여기 이혼 서류 준비했다. 계속 얼굴 보는 것도 지겹잖니? 한 번이라도 안 마주치는 게 좋지 않겠어? 일단 사인부터 해라. 합의 이혼할 거지? 서로 손해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한 거야. 그래도 이혼만큼은 깔끔하게 할 수 있겠네.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 서류를 내미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 했던 좋았던 추억들 모두 던져버리고 결혼 3개월 만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런 상황들이 믿어지지가 않으셨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연애 기간은 길었지만 결혼 생활이 짧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며 인연이 아닌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라고 시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잊어버리려고 일에만 열중했고 하루하루 제 삶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제 원래 성격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부러 친구들과도 약속을 무리하게 잡으면서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어느 날 의과대 동기인 친구와 오래간만에 술 한잔하려고 약속을 잡고 병원 앞에서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지길래 그 모습을 봤는데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힘겹게 일어나시더니 비틀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어차피 이제 남남이 되었고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신경 쓰지 않으려 몸을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 병원에서 친구가 퇴근하고 나와 술 한잔하려고 차를 타고 병원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 기분이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병원으로 달려 들어가다 넘어지신 시모의 얼굴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있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혀 무슨 일인지 확인을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구에게 사정을 얘기한 뒤 다시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도착을 하자마자 어디선가 오열을 하고 있는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와 그곳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는데 간호사분들을 붙잡고 난리를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 옆에는 시부도 눈물을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본 시부모는 화들짝 놀라며 제가 병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급하게 막아섰어요. 그런데 병실 안에서 남편의 괴로워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시부모님을 뿌리치고 병실 문을 활짝 열어 들어간 순간 제 눈앞에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고 있는데 어딘가 많이 고통스러워 보이는 모습으로 눈을 질끈 감은 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담당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급하게 진통제를 놔주었고 괴로움에 눈을 감고 있는 남편이 혹시라도 저를 볼까봐 시모는 급하게 저를 끌어당겨 병실 밖으로 내쫓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손으로 남편을 향해 가리키자 시모는 입술을 떠시면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저 사람이 병원에 있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네가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니? 우리 계획은 이게 아닌데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거냐고. 이 사실을 알면 준호가 아마 난리를 칠 게 뻔하다. 빨리 돌아가라. 어차피 이혼했으니 더 이상 상관할 필요 없잖아. 나는 할 말 없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었던 사람을 병원에서 봤는데 상관이 없다고요? 저한테 뭘 숨기고 계셨던 거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 결국 숨길 수 없다고 했잖아. 세아가 미안하다. 이게 다 내 아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너를 왜 싫어하니? 단 한 번도 세아가 너를 싫어한 적이 없다. 그동안 너한테 상처 주고 막말을 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진심이 아니었어. 저번에도 네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을 때 우리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해를 하고 말았단다. 하지만 내 아들이 원하는 거였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 남편과 결혼을 하고 3개월간 있었던 일에 대해 시부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저는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한 이후 몸이 좋지 않아 저 몰래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의사의 진단에 남편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막 저와 결혼을 했는데 이런 사실을 알리고 이혼을 하자고 하면 제가 떠나지 않을 것 같고, 자기가 떠났다는 아픔을 저에게 안겨주고 싶지가 않아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적지 않은 나이인 제가 이런 충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할까봐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독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며 시부가 설명을 해 주었어요. 남편은 오로지 병든 자신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최대한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던 거죠. 분명 이기적인 생각이었고, 제 의사는 전혀 존중해주지 않은 남편이 한편으론 믿기도 했지만 이해가 되었어요. 저를 그만큼 사랑했기에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했다며 제 손을 어루만져 주셨고, 남편이 이 사실을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어요. 눈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라는 시부모님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남편이 괴로워하고 있는 목소리가 제 두 귀에 들리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남편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게 놔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실로 뛰어 들어간 저와 마주하게 된 남편은 많이 놀란 듯 저를 보다가 그동안 참아왔던 정신적인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왔는지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고통스러운 몸으로 남편은 저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며 저에게 짐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제가 암 전문이라 남편의 수술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에 따른 죄책감으로 힘들어할까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저를 생각해서 움직였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저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제 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었고 결국 제가 일하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네요. 이미 온몸에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수술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몸 상태였어요. 저 말고도 대장암 의료진 20여 명과 대장암이 주로 전이되는 간이나 폐를 보는 담당 의사까지 모두 참석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처리해 가기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첫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기쁨도 잠시 회의 때 얘기했던 대로 이미 온몸으로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라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암을 의료 기술로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쳤지만 남편과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았어요. 내가 그동안 모시게 했던 거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당신이 겪게 될 아픔들을 보면서 눈을 감고 싶지 않았어.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다는 게 너무 싫었어. 내 눈앞에서 슬퍼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눈을 감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었는데 결국 당신 앞에서 눈을 감게 되었네. 당신이랑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먼저 가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 연애 기간은 꽤 오래였잖아.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단 한 사람이 당신이었어. 나는 내가 한 결정에 대해 후회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앞으로 당신한테는 좋은 날들만 펼쳐졌으면 좋겠다. 나도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그래서 내가 결혼을 선택한 거잖아. 나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거든. 그리고 나도 몰랐는데 며칠 전에 알게 됐어. 나 임신이래. 당신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그동안 우리한테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잖아. 나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당신 돌보느라 정신도 없어서 이혼 전에 임신이 된 줄 모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태아가 많이 작은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크기로 돌아온다곤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니야. 내가 전혀 모르고 살았을 정도였으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해 줄게. 우리가 함께한 세월의 시간은 소중히 생각하며 앞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모든 걸 다 쏟아 부을 거야. 그러니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의 짐을 내려놨으면 좋겠어. 남편은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말에 눈물을 흘렸고 제 배를 어루만지다가 숨이 가빠왔는지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의료진분들께서 남편을 살려보겠다며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불러 외쳐봐도 남편은 저를 바라봐주지 않았고 따뜻한 온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 사실을 전해들은 시부모님께서 비틀거리며 나온 저를 보고 오열을 하셨고 제가 주저앉으면서 몸에서 떨어진 명찰을 시부가 집어들곤 저에게 건네주시면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며 오열을 하셨습니다. 시모는 저를 끌어안으시고 한참 동안 혼자 남겨진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불쌍하다며 미안해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자리에 남겨진 저와 뱃속의 아이는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퇴근 시간만 되면 남편이 현관문을 열며 들어올 것만 같고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줄 것 같은데 남편은 더 이상 저를 불러주지 않네요. 앞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와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갈 테지만 현재 제가 받은 충격이 아직까지 가시지 않아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매일 제가 일하는 병원에 찾아오셔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세요. 모든 것들이 진심이 아니었던 만큼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십니다.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저는 지금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앞만 보며 열심히 달려가려고요. 제 삶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새해가 밝아온 만큼 저도 그렇고 뱃속에 있는 아이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새해에는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